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가 26,900원입니다. 오늘 편입할 종목은 바로 계룡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이 성신양해를 편입하는 타이밍에 사실은 계룡건설 갖고 왔어도 역시 뭐 상한가 한 번에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볼 수 있는데,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결국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고, 충청도를 대표하는 기업 상장사들 중에서 두 종목이 있습니다. 이제 특히 계룡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계룡산 밑에 어디에 본사가 있을 것이죠. 그래서 어쨌든 그 충청도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이 종목이 워낙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저평가가 되었던 그런 종목이에요. 그래서 항상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는 대표성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. 뭐 예를 들면 기타 종목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성신양에도 이제 충북 단양에 또 시멘트 공장이 있고, 또 세종시 근처에 또 공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멘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석탄이나 이런 것과 달라서, 철강이나 이런 것과 달라서 이 시멘트는 소위 임대를 통해서 어떤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물류기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오염도가 좀 있고 이래서 반드시 자기 땅을 통해서 이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물류기지를 만드는데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성신양해는 충청도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물류기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중에 가장 거대 도시인 대전과 또 세종시 근처 언저리 당연히 뭐 한 7만 평 되는 또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이 물류기지를 갖고 있다,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종시 이전 모멘텀이 행정수도 이전 모멘텀이 계속 강화되고 있죠.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지금 이거 끝을 보겠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또 야당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또 하나는 국민 여론의 흐름도 이제는 이 부분을 이제 해도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고,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경상도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고 찬성 의견이 많다.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어떤 중간에 걸림돌이라고 하는 게 아주 미세한 그런 절차상의 그런 걸림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, 아마도 이번 대선 때까지도 계속해서 정책 주도주로서의 중심을 이루고 갈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계룡건설 말씀을 드렸고요. 이 종목은 이제 항상 테마주를 이렇게 할 때는 뭐 이 종목도 테마주지만 사실은 자산주이기도 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. 이 펀더멘탈을 또 봐줘야 돼요. 이 펀더멘탈을 안 보면은 여러분 테마주 중에 좀 허접하고 부실한 종목들은 가다가 뉴스 한 방에 나오면 기술적인 조정도 고점 대비 한 20% 빠지기 때문에 중기 투자를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 파는 입장에서는 저는 어깨까지 갖고 가려면 기본적인 베이스먼트가 펀더멘탈을 주어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고, 그런 면에서 이 계룡건설은 지난해 그 실적을 보면 뭐 2조 2천억 정도 매출에 1,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탄탄한 회사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 이 종목의 부채 비율은 원래 건설사들 조금 높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, 또 실적 흐름 자체도 1분기 실적도 그렇게 뭐 싹 나쁘지 않고 전년 동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 종목이 경기 관련주 중에 소재주라고 보는 것은 이 경기가 회복되려면 정부의 SOC 투자,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의 설비 투자,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가 키워드가 돼요. 그래서 투자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기계나 부품, 그리고 관련해서 또 생산이 증가하죠. 경기가 좋아하면. 그러니까 소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돼요. 그래서 특히 건설의 경우에는 정부의 건설 투자라든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이번 주에 또 나온다고 하는데,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호재를 겹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도 좋죠. 이슈적인 트렌드적 관점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도 진행되고 있죠. 그리고 또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계룡건설을 편입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이 행정 수도를 좀 이제 옮기는 방안을 이제 발표하자마자 네.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계룡건설이 이제 상한가 기록했고, 또 오늘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, 네. 저는 주가가 무서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가
뭐 이번에 무슨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도 좀 질문을 드리고 네네네. 싶은데 뭐 충청도 기업이라서 특혜를 받는 건지 네. 뭐 아니면 뭐 그곳의 부동산 가치가 큰 건지 좀 이런 점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모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도 대략 성신양회 같은 경우도 제가 슬쩍 얘기를 했잖아요. 네, 이 성신양회 같은 경우도 이제 세종지 근처에 대략 한 7만 평 정도 갖고 있다 그러고요. 네. 이 계룡건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본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한 비즈니스들이 이 건설사라는 게 이제 보통은 비즈니스용 건설 네. 토지를 미리 확보를 하거든요. 그쵸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관련한 뭐 세종시 근처, 대전 근처에 계속되는 또 요즘에 서산이라든지 이런 쪽도 네.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토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방 건설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주택 건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브랜드나 이런 측면에서 실적 호전의 가치도 있을 네.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추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. 네. 저도 이제 세종시가 네. 제가 이제 그 주소지고 네. 또 이제 저희 아들도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. 네, 네. 예, 세종시를 제가 잘 아는데 네. 거기 또 계룡건설이 보니까 거기 이제 또 아파트도 많이 분양하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마 계룡건설이 거기 또 근거지가 있어서 네. 그 상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. 근데 지금 문제가 네. 이제 주가는 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네. 문제는 지금 이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일부 주요한 행정관청은 계속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네. 이전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네. 통과되었던 관습법도 헌법이다. 네. 그런 부분이 이제 법적인 걸림돌이 있는데 네.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진행 과정에서의 네.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네.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?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기 우리나라는 이제 네. 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. 네네. 대통령도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당선이 되실 때 네. 그 50%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찬성하는 분이 많으면 정책 실현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과거 이제 화백제도처럼 만장일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분들의 전반적인 그 찬성 그리고 젊은 분들의 찬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특히나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불거졌냐 하면 배경이 서울의 도시 집중, 서울 집중 현상을 타개하고 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배경, 역사적인 배경도 현실적인 그런 선택 때문에 된 것이라 결국 저는 이쪽은 뭐 프로세스상의 그런 흐름들은 뭐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 집중 문제는 어쨌든 이제는 병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도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. 반대를 극복하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전략은 목표치 52,000원, 손절가는 22,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